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딸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딸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사건이 벌어진 이유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남편이 상견례 자리에 있었다면 상처받는 일도 없었을 텐데였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제 딸과 함께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았어요. 사건의 시작은 제 딸이 결혼을 원하는 남자를 만나고 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 예에 바르고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더 이상 고통받는 대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라고 싶었어요. 딸이 결혼식을 올릴 때 요양원에 들어가 생활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죠. 9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였을 때 결혼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선택하게 된 거예요. 지나갈수록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약간 감기나 몸살인 것 같기도 하고 잠만 자면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나서 몸이 좀 처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의사가 제 말을 벗어났다는 진단을 내놓으셨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덜컥 겁이 났고 딸과 함께 시간을 내어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정밀검사 결과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네요. 복강 내 림프종으로 진단된 3기 혈액암 통보를 받았고 서둘러 입원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통증이 없었던 제가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절망이 와닿았어요. 의사의 진단은 다른 종류의 암과 달리 주된 치료가 수술적 절제가 아니라 항암 치료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강조했고 치료 결과 또한 매우 양호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권장했죠. 이 시기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어요. 저희 아이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대학 생활을 하던 딸은 멘탈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했었고 학비를 벌어야 하는 저로서도 앞이 막막했습니다. 서울대를 진학 중이던 딸이 제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항암 치료보다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를 몇 푼이라도 벌어서 학비를 대주려고 항암 치료를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입원을 권했어요. 그들은 당신 없이는 더 이상 사는 의미가 없다면서 옆에 머물러 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딸과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고생하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험한 세상에서 혼자 두어가지 않고 싶었어요. 제가 옆에 있어주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결혼해서 외손주를 낳는 모습까지 보고 싶었던 저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저에게 진단된 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네요. 재산이 많지 않았던 우리 가족은 생활 방식을 바꿔야 했어요. 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처분하여 치료비를 충당하고 딸은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를 시간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간호를 받은 저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갔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점은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쁜 소식을 들었고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니 제 병도 어느새 조금씩 나아졌고 운이 좋게도 의사로부터 긍정적인 소식도 듣게 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살아가면서 완치 판정을 받아 간절히 기다렸던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의 통원 치료를 통해 경과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동안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몸 상태를 꾸준히 확인한 결과
재발은 더 이상 없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며 항암 치료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나이가 있어 체력이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고민들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몸이 따르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항상 딸에게 짐이 되는 존재 같아서 너무 미안했지만 서울대를 졸업한 당시는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사실이었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을 건넸어요. 엄마로서 많이 부족한 나를 위해 딸은 9년 동안 아픈 엄마를 보살피며 지금까지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약속했는지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주었죠. 같은 대기업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예비 사위는 상당히 예의 바르게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예비 사위와 좋은 시간을 보낸 뒤 상견례 일정도 잡혔는데요. 딸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그늘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별일 아니에요 라며 말을 피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어서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걱정이 되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니 그냥 넘기고 약속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서요. 그러나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면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극복해왔기 때문에 딸이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집안들이 서로 마주하는 그 순간 쌀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보고 앉아있던 안사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그동안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느껴졌어요. 결국 이 자리까지 나오긴 했지만 아직 결혼에 대해 확실히 정한 건 아니라서 저희는 오늘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앗간 양반이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먼저 식사하라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먹고 있어요. 지금은 제 아들의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입맛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건 해야 할 것 같아요. 뒷말이 나오지 않겠죠? 음식이 세팅되기 전에 제 생각부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따님께서 저희 집에 인사해 왔을 때 대충 들었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죠. 제가 들은 바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다고 하던데 실례지만 재산도 많지는 않겠군요. 결혼식을 할 때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 딸 하나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과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오고 갈 문제는 이미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느 정도 체력 면에서도 뒷받침이 되어 있고 결혼 준비도 완벽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대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계시며 모아둔 재산도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아들이 암을 완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암이 치료된 사람들은 면역체계가 약해져 다시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본다. 그러면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 아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 같아 걱정돼요. 결혼을 허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고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어젯밤에도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대화로 진행된 것 같아요. 어제는 모든 대화가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다시 번복하시는 건가요? 저 무조건 결혼한다고 했었잖아요. 결혼은 너 혼자 좋다고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정말 많이 고민했던 거 알아요. 하지만 오늘 아침 다시 생각해보니까 결혼이 너에게 이득이 되는 측면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나랑 결혼해야만 하는 건가요? 조건이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나랑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대기업에 같이 다녀도 그 비는 달라지지 않을 텐데요. 나는 대부분과는 집안이 전혀 다른 것 알아요. 입이 맛있는 산살이 가능하도록 얘기했어.
사람이 줘야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집안의 재력과 어떤 가문에 속했는지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했어. 나는 제 얼굴이 썩 좋아 보이는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해. 보통 여자들과는 다르게 얼굴이 너무 그늘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다른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얼굴이 아니라 길을 빠져나가게 하는 얼굴인데 뭐가 좋아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엄마가 알아본 여자들 중에서 선택하면 안 되겠니?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라지. 불행한 길을 걷게 하고 싶진 않다. 어느 부모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야. 그래서 엄마 말씀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만은 엄마 말에 귀 기울여서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빠도 없이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엄마도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데에 신중하게 고민한 거죠. 그 결정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을 거예요. 제 말씀은 다 들으셨죠? 제 생각이 어떤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서로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딸에게 아빠가 없이 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딸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면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텐데 굳이 상처 주는 말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그 후회를 느낄 거예요. 방금 한 말이 나쁘게 해석될 수 있는 딸도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쪽 아들도 똑같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거부해요.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소개했지만 아직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자신의 엄마가 얼마나 실망스럽게 생각할지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어요. 뜻이 충분히 이해되어 더는 필요하지 않아요. 예비 시아버지는 8장을 낀 채로 제 딸과 저를 상봐보며 상견례 자리에서 빨리 떠나기를 바랐어요. 제 딸이 아침부터 어두운 표정을 지은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공손히 인사를 나누고 일어선 후 좋아질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결혼을 막았다면 그걸로 결론을 내리면 될 거예요. 예비 사도는 저와 제 딸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했고 참아두려던 딸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초짜 집안을 데려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제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서울대에 다녀가고 대기업에 입사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다고 생각해봤지만 보이는 겉모습은 달라질지 몰라도 집안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가난한 집안이지만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조금 벌어도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만으로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좋은 집안을 선택하도록 하셔야 나중에 아이를 가지더라도 좋을 것 같아요.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 집안 자체를 봐라. 아버지는 사고로 죽었고 그 어머니는 암투병까지 병력이 있었잖아. 이런 악재가 많은 지방에서 살면 우리 집안에도 안 좋은 기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집안 때문에 무너질 수만은 없지? 너희 아버지 오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독한 말을 뱉은 건 엄마가 너희 아버지랑 생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알지? 어차피 내 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너희 아버지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다. 제가 지금까지 싸움에서 느낀 건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뭔데 내 인생길을 가로막으려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오래 받았는데도 어머니는 잠깐 만난 걸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다고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말을 쏟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억지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 엄마까지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 삶을 빨아들일 정도로 괴로워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없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어요. 어머니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프다면 서로 이해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그래요? 어머니가 이렇게 내 삶을 망치려고 한다면 더 이상 인내심을 가질 이유가 없을 거예요. 어머니를 보며 살아갈 수 없어요? 얼굴을 볼 때마다 그분이 준 상처가 생각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떠나보려 합니다.
앞으로 혼자서 평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거예요. 새로 시작할 때 했던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제가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결혼은 신중해야 하고 단순한 감정으로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엄마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의 삶이 행복해야 한다는 바람을 이해했습니다. 좋은 집안의 여자와 만나서 앞으로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을 간절히 바랐는데, 그러나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인 여자를 선택해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봐. 내가 생각했던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 형태가 아닌 가난한 환경에서 자식 하나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딸을 데려올 때 엄마는 얼마나 실망스러워할지 너는 상상해봤나. 현재 내가 아직 그 여자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면 엄마가 오늘의 선택을 인정해줄 것이라고 믿을 거야. 그때 분명히 엄마는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고 이야기도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잠깐의 아픔 때문에 엄마와 연이 끊길 것을 말하거나 그런 발언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삶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저기 아줌마가 말하는 정말 심한 일이죠.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막말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상처를 줄 정도로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말하는 일은 얼마나 옳은가요?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분을 느끼도록 만들면서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 나도 이런 마음일 텐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소동이 벌어지는 건지 그저 내가 조금 늦게 와서 그런 것뿐인데요. 이미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당신과 했던 대화가 벌써 잊혀진 건 좋은 일이고 넘어가기로 했잖아요. 어제 예비사돈이 바쁜 일정이 끝나고 상견례 자리에 급하게 들어올 때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놀라 보였어요. 전날 예비한 사돈과 결혼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한 것 같긴 했지만 예비사돈의 행동은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었죠.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예비사돈은 바깥소돈의 말을 끊어버린 후 또다시 저와 제 딸에게 상처 주는 발언을 했어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보였고 제 딸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물어서 데리고 나가려는 저를 보고 뱉은 예에 없는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생각나서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먼저 떠난 그분 부근의 심장이 나에게 올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미 우리 가족에게 과거를 얘기할 때 너무 놀랐어요. 한국의 현행 법상에서 기증자와 수혜자는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사고로 판정받은 그분 부근 국내에서 기증하겠다고 한 때 저는 신장이식을 받을 차례였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 고마움을 잘 표현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결혼식 때 데려온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하다가 본인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뒤에 장기 기증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증받았던 날과 비슷한 시기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녀도 어떤 이상함을 느꼈는지 궁금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봤고 놀라운 일이지만 장기 기증자에게 보낸 편지라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 역시나 매년마다 그런 편지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부근에서 신장 이식을 도와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무작정 결혼을 성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맙다는 감정은 표현하되 내 아들의 결혼은 현실이고 뭣도 없는 상황에 아들을 보내면 상대편도 우연히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고개 숙일 필요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 이러한 불편한 길을 선택해야 하겠어요? 기증해 주신 것은 큰 은혜이지만 따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원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상황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아들었을 때 경악했어요.
그러나 예비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깥 시아버지가 웹 시아버지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분노를 드러내었습니다. 만일 우리 남편의 심장이 기증되지 않았다면 이미 떠났을 사람이 우리를 모르고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짓거리며 이렇게 말할까요?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좋은 뜻으로 남편의 장기를 기증했는데 이런 상처를 받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년 장기기증기관에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요. 편지를 받은 것은 제 남편이 신장을 기증한 날이었어요. 저희는 그날을 잊지 않고 그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예비 사돈어르가 제 딸이 결혼할 예정이라고 인사를 전하러 왔을 때 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기증까지 한 말을 할 때 예비 사돈어르가 신장이식을 받은 날짜와 비슷한 날에 받은 감사의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딸은 매년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으신다고 언급했을 때 우리 남편도 저희와 함께 그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 중 한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신장을 기증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돈 어른은 당연히 제 딸과 예비 사이에 결혼을 허락해 주었지만 안사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였어요. 나중에 안사돈은 저희 남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금전적인 요구를 할 것이고 더한 것으로는 또 다른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우리 가족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증을 선택했을 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이러한 문제로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으니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좋은 마음으로 기증을 해준 것에 대해 후회가 밀려와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사돈은 사돈 어른한테 뺨을 맞게 되자 분노를 표출했고 우리 가족에게 모욕적인 말을 풀어냈어요. 감사한 것은 고맙고 자신의 아들의 결혼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며 다시는 자신의 아들을 볼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자신의 엄마에게 크게 실망했는지 추해 배설했다며 2번 다시 찾지 않겠다고 박차고 나갔지만 안사돈은 눈은 안 뜨고 있었어. 그제야 안 싸웠던 것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좋아했던 남편의 사과를 후회했어요. 사돈 어른은 우리와 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큰 상처로 인해 전혀 위로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행동이 우리 가족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된 줄 몰랐는데 일이 이렇게 되자 과거의 선택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사돈오르가 안사돈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했지만 자신은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결정해야 했다며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말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러던 중 우리 가족을 밀치고 나가려는 순간 딸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가진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려줄 것을 원했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화를 내며 흔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같은 인간으로서 기부를 해줬는지 알아요? 당장 내놔. 우리 아빠의 심장이 당신 몸속에 있는 것 자체로 소름이 돋게 되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이미 제게 들어온 것을 어떻게 돌려줄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돈을 뜯어내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나에게 기부해줬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이걸로 엄청 부려먹으려 할 거야. 나는 그런 걸 결코 못 보겠어요. 평생 고개 숙이며 사는 걸 용납할 수 없어요. 거지 같은 것들이 신장 하나 줬다고 어제부터 먹으려 들어요? 나한테 무언가를 요구한 적도 없었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기증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고 내 곁에 머물러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참으로 부도덕한 행동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다면 나쁜 사람도 있다는 법이 있기에 우리 아버지인 신장이 당신에게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과거의 선택이 후회스럽습니다. 당신같이 사람을 파렴치한 인간은 우리 아버지의 심장으로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예비 안사돈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심장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불쾌하여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제 딸을 겨우 진정시킨 후에 놓아주고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난리를 치른 뒤에 저희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이 파투가 나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 때 예비 사돈 어른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예비 사돈 어른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 해서 제가 얼굴을 마주했는데 자기 아들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동안 자신은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안 사돈은 허락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긴 대화 끝에 내린 이 결정에서는 전에 있던 일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던데 예비안 서던이 갑자기 결정을 바꾸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상황을 보면 예비 사돈 어른과 사돈이 연이 끊길 것이니 억지로 허락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제 딸이 그 사이에 들어가면 불행의 시작이 될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제 딸도 제 생각과 같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길 바랐어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비 사돈어른과 사위는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고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기증받는 사람들이 모두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정으로 내린 결정이니까 신장을 이식받을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자기 마음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몰랐는데 지나간 일을 후회해도 소용없고 되돌릴 수도 달라질 수도 없으니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상황이 끝났고 저와 제 딸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 저희는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지만 제 딸이 하루 빨리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딸을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남편의 신장을 받았던 그분이 갑자기 신장 이식 후 면역 반응 이상 증세가 나타나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신장 이식을 받으면 영원히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식받은 신장이 10년 이상 된 경우 수명이 대부분 다하게 되어 갑자기 면역 거부 반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갈 때가 되면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받은 아픈 기억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도 제 딸의 결혼을 진행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록 이번 결혼은 실패했지만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을 격려해 주시는 말 한마디라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